축구 가볍게 볼게요. 가볍게 볼 거고, 전 경기를 다 하진 않을게요. 전 경기를 다 하진 않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해 드리는데, 사실 저도 이런 듣보잡 팀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 뭐 덴마크 리그나 뭐 그런 거 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몇 경기들 그냥 상황만 설명해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라피드빈데 비텟의 이름을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피테서예요. 써있는 거는. 일단은 라피드 두 팀 다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고, 라피드빈도 12월에서부터 이제 휴식기 이후에 2월 달부터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했거든요. 두 경기 다 졌어요. 지금 뭐 어쨌든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뭐 이 정도 나올 사이즈 팀이면은 리그에서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팀인데, 두 경기 전부 다 졌고, 비텟은 뭐 최근에 그냥 다 지고 있죠. 뭐 아약스한테 뚝 까맞고, 크로닝원한테도 맞고, 티벤트한테 컵대에 맞고, 거의 뭐 득점도 못하고 뭐 계속해서 지고 있는 흐름, 이런 흐름인데, 라피드벳 같은 경우 이제 그레이물이라는 뭐 센터백 자원이나 뭐 슈스터, 그리고 쉬크, 얘는 뭐 벤치 자원 같고, 얘는 이제 공미 쪽 자원, 호프만, 얘는 센터백, 요 정도로 이제 빠지는 걸로 보이고, 비테스는 이제 코르넬리세 센터백 자원과 바조에로 또 센터백, 그리고 부이팅크 공격 자원, 여기 이제 베로 미드필더 쪽에 징계인데, 비테스는 지금 사실 미드필더진이 좀 약한데 베로까지 빠져가지고 누가 뛸지 모르겠어요. 누가 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굳이 이거를 좀 저는 승패로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근본 있는 팀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비테스가 최근에 안 좋긴 하지만 대부분 좀 강팀한테 두들겨 맞은 부분이 있고, 라피드빈 역시도 최근에 재개하자마자 삽을 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똥대결이라고 보고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프렌 쪽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라지, 이 경기 할게요. 페네르바체 대 슬라비아 프라 경기인데, 일단은 뭐 터키 팀과 체코 팀과의 경기고, 이것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예요.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도 외질에 이제 코로나 있었는데, 코로나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오늘 경기 이제 출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고, 그밖에 뭐 구스타보나 뭐 카베치, 뭐 두루순 잘 모릅니다. 이런 쪽에 이제 좀 잔부상들이 좀 있어 보이고, 슬라브 프라운 이제 스탄치우라는 이제, 얘는 그래도 좀 아는데 그 어디야, 루마니아 국대거든요. 얘가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떠난 걸로 보이고, 중국 하필 또 우한으로 간 것 같은데 하필 또 우한으로 갔습니다. 우한으로 좀 이적을 했고, 쿠추타라는 또 핵심 공격수도 러시아로 겨울이적 시장에 떠났어요. 이러면서 좀 누수들이 분명히 있고, 그 와중에 여러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영입한 선수들에는 뭐 당장 오늘 떴나? 뭐 오피셜이 뜨거나 뭐 어제 뜨고 해가지고 출전 불가한 선수들도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이 핵심 미드필더가 떠난 게 분명히 크다. 프라 하면 얘가 핵심이었거든요, 미드필더 쪽에. 근데 떠난 부분과 공격 쪽 자원까지 좀 떠난 부분, 특히나 이제 뭐 페네르바체도 중간에 이제 성적 부진으로 감독 교체하고 했는데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 프라 역시도 휴식기 이후에 이제 1월 말부터 좀 경기를 했는데 딱히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꼴찌팀한테 홈에서 졌어요. 그 안에서 득점력이 확실히 뭐 스탄치우가 떠나고 쿠추타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떨어진 모습이어서, 이게 사실 조금 일찍 만났으면 프렌이 되게 괜찮을 만한 배팅이라고 봤는데, 글쎄요, 그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조금은 떨어졌다고 일단은 봅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굳이 뭐 배팅을 한다면은 프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스탄치우랑 이제 쿠스타 나간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뭐 여러 선수들은 좀 영입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 선수들이어가지고 그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은 없고, 그래도 좀 배팅을 한다면 프렌 쪽이 낫지 않을까 싶고, 해외 흐름도 일단은 프라 쪽이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슬라비아 프라 쪽이. 그런 흐름이나 여러 가지 좀 참고했을 때는 그나마 프렌이나 역시나 좀 공격 쪽에 좋은 모습 보이는 자원들이 좀 빠진 부분 감안했을 때는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다음 경기 이 경기는 가볍게 볼게요. 이제 아인토벤데 테라비 요것도 이제 컨퍼런스 리그인데 참고 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다. 요거 지금 플레이오프입니다. 16강이 아니라 16강 플레이오프예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뭐 지금 8경기씩 이렇게 해서 16경기가 있잖아요. 유로파랑 이제 유로파 컨퍼랑. 근데 이거는 16강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유로파로 따지면은 똑같아요. 유로파나 컨퍼나 1위 팀들은 올라가고 16강 올라갔고 2위 팀들이 유로파는 이제 챔스 3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유로파로 그 팀들하고 맞대결 해가지고 이제 16강으로 확정 나는 거고, 이긴 팀이 홈앤드 어웨이 해서. 컨퍼런스는 유로파 3위 팀이 떨어지잖아요. 그 컨퍼런스 이제 조별에서 2위 했던 팀이 유로파 3위에서 떨어진 팀들이랑 붙어가지고 16강 플레이오프에서 홈앤드 어웨이 해서 이긴 팀이 16강에 올라갑니다. 애들이 돈 벌어 쳐먹으려고 경기 수를 늘렸어요. 괜히 배터들만 더 어려운 똥 경기들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요 경기도 저는 그래도 갈만하다고 보이는데 테라비가 심상치는 않아요. 감독 교체 이후에 지금 12경기 12승 2무 1패인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1패도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쪽 1위 거두고 있는 팀한테 당한 걸로 3대2로 졌었나? 제 기억엔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모습이긴 해요. 공격적으로도 좋고, 수비는 좀 불안한 면은 있지만 올 시즌 전체적으로 테라비가, 그러니까 사실 수비가 좋았으면 조금 그래도 뭐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테라비 같은 경우는 득점력은 좀 괜찮긴 한데 수비가 안 좋아요. 결국에 이거는 PSV의 공격을 막기는 제가 볼 때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뭐 자합이나 부르마, 요런 마두에케 요런 핵심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경기에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잡을 만한 사이즈로 보이고, 어쨌든 테라비 자체가 사실 공격이 괜찮고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언어버 같은 경우는 오바의 선택지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따지면 유로파 아래가 뭐 컨퍼런스인데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경기를 했고, 네 번째 셰리프티 대 브라가. 셰리프는 이제 챔스에서 3위로 떨어졌고요. 브라가가 이제 2위로 이제 요 경기는 이제 유로파입니다. 유로파인데 일단 셰리프는 사실 겨울 이적 시장에 해가지고 좀 그래도 그 챔스에서 좀 이변을 냈잖아요. 그에 따라서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갔어요. 일단은 부상자 쪽 보면은 아또라는 지금 미드필더가 지금 부상이고, 듀란토 센터백이 출전 정지를 못 나오는 상황에서 뭐 영입한 애들도 있습니다. 안쿠디노프라고 공격 자원을 좀 데려오긴 했는데 어떨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코스탄자나 크리스티아노 다실바, 이 좌우 풀백이 떠났어요. 근데 그에 따른 영입은 딱히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력적으로 챔스에서 보여줬던 그 포스를 보여주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미네이로 미드필더 쪽과 뭐 시퀘이라 사이드백, 레이테, 이 핵심 수비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결국에 양팀 다 조금은 전력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브라가 같은 경우 갈레노, 이 핵심 미드필더가 포르투로 이적했어요. 브라가 하면 갈레노였거든요. 근데 포르투로 이적을 해가지고 조금은 전력적인 누수가 분명히 좀 있는 사이즈여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브라가 쪽으로 보긴 하는데, 약간은 뭐 무승부 쪽을 봐도 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뭐 굳이 브라가 잡는다면 그래도 햄무 쪽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보고, 참고로 셰리프는 끝났어요. 시즌이 경기가 없습니다. 한 12월 언저리 끝나가지고 휴식기입니다. 휴식기. 뭐 헨슨 가실 분들은 가세요.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도르트문트 대 레인저스. 애초에 이거 유로파 몰라도 컨퍼런스는 제대로 분석도 안 됩니다. 유로파도 뭐 비슷하고 휴식기인들 팀들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 팀이고, 이제 에스턴 빌라 감독인 이제 제라드가 지금 떠난 이후에, 사실 제라드 떠난 이후로 지금 리그에서 성적은
좀 내려왔어요. 확실히 제라드 감독이 있었을 때가 레인저스가 한참 잘했을 때, 지난 시즌에 또 이제 우패 우승했나? 그렇잖아요. 그 전성기였고 제라드가 나간 이후 지금 상태는 조금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도르트문트 이제 몰이나 엠레찬은 뭐 징계로 빠지고, 여기에 메니에, 그리고 마리우스 볼프, 슈멜처, 홀란드가 불투명입니다. 홀란드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난 두 경기는 일단은 관중석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에 뭐 뛸지는 모르겠는 상태고, 뭐 메뉴에 볼프, 슈멜처는 사실 쓸모없고, 메뉴에나 볼프 정도 근데 출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는 봅니다. 레인저스는 뭐 하기나 엘란더, 발로군 뭐 요 정도가 빠지는데, 일단 뭐 제가 일단 잘 모르는 선수들이고, 그나마 조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레인저스가 건진 부분은 에런 램지가 여기로 왔어요. 그 옛날 아스날에서 뛰었고 유벤투스 가서 폭망한 램지가 이제 레인저스로 임대 와가지고, 물론 실전 감각이 좀 떨어져 있어서 오늘 경기 바로 선발로 뛰더라도 90분 풀타임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걸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레인저스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분명히 떨어진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휴식기 이후에 지난 두 경기에는 뭐 2대0, 5대0으로 잡긴 했는데 셀틱 원정에서 3대 떡으로 개털렸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스코틀랜드 사실 셀틱 레인저스밖에 없어. 나머지들은 그냥 승점 자판기고, 셀틱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진 걸로 봤을 때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도르트문트도 최근에 좀 마탱이가 갔어요.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서 뭐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나, 특히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레버쿠젠 상대로도 좀 점유율을 좀 잡아가는 듯 했지만 5골이나 실점했어요. 레버쿠젠이 뭐 볼 자꾸 두들겨 팼던 것도 아니고 역습으로만 그냥 5골 넣었었고, 유니온 베를린전도 도르트문트가 뭐 점유율이나 주도권은 잡고 있었는데 유니온 베를린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슈팅도 한 20개 가까이 때렸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실점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열어두는 게 좋아 보여서 일단 저 돌문 승 쪽은 보는데, 오바 쪽도 그래도 좀 갈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이 있고,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 또 오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언오바 같은 경우. 그리고 볼만한 게 이거 제니트 대 베티스 이 경기인데, 이 경기 조금 어렵긴 해요. 배당만 봐도 이제 조금 어렵잖아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베티스 프렌 쉽게 보실 것 같은데, 일단 해외 흐름 자체는 베티스 쪽이 빠지긴 합니다. 요즘 흐름도 너무 좋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크리스티우크, 제니트 같은 경우 이제 키퍼가 못 나오고, 로브렌, 얘는 그래도 좀 아실 분들이 있는데 옛날 리버풀에서 뛰었던 애인데 얘가 지금 주장이에요. 네, 불투명 사이즈로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베티스 같은 경우 이제 브라보 골키퍼나 몬토야 사이드백, 나빌 페키리가 그리고 오늘 경기 출전 정지로 못 나와요. 지난 경기 퇴장인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공격 쪽에 확실한 좀 득점력도 있고 좋은 이제 돌파도 있고 한 이제 페키르가 못 나오는 상황이고, 추가로 중앙 쪽에 귀도 로드리게스나 뭐 그리고 카마라사, 그리고 세리오 카날레스, 얘도 이제 핵심 미드필더잖아요. 이게 불투명이라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지금 뭐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제니트 같은 경우 이제 아즈무니 레버쿠젠으로 떠났죠. 공격수 이제 아즈무니 레버쿠젠으로 떠났는데 돈을 많이 쓰긴 했어요. 이적 시장에서 러시아 클럽 치고는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그 외국인 이적 그게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그 데려온 선수들이 뭐 활약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니트는 뭐 포르투갈에서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애틀레틱 컵인가? 그 뭐 컵 대회에서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순회 공연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컵 대회에서 뭐 일단 우승은 했는데 경기 감각이 어떨지는 조금 의문이 있다. 다만 이제 곧 있으면 시즌이 이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2월 말부터 아마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홈빨이 그래도 좀 있는 팀이죠. 더군다나 러시아 원정, 어려운 원정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저는 무승부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티스가 잡는 그림보다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추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니트 이거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아마 이번 시즌 제니트 홈구장에서 열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난방 시설이나 뭐 그 뭐야 단열 이런 게 좀 잘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장 내부에서의 추위는 사실 크게 그렇게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챔스 예선에서도 제니트가 홈에서 보여줬던 좀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 베티스가 의외로 좀 어렵게 갈 수 있어서 저는 무승부랑 햄무 쪽을 봅니다. 굳이 따지면 무승부 가능성 좀 더 높게 보긴 하지만 또 햄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베티스가 잡는 그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길어졌네. 7번째로 또 빅매치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 이거 유로파고요. 바르샤 같은 경우 이제 미넨한테 3대 떡으로 개털리면서 유로파로 이제 내려왔죠. 오늘 경기 이제 못 나온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 쪽에 움티티, 안수파티가 여전히 부상이고 뭐 세르지 로베르토 최근에 뭐 아스날 그 이적설이 나오기도 한데 그리고 아라우오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수비의 핵심은 아라우오예요.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못 나오고 발데 그리고 다니 알베스가 등록이 안 돼가지고 또 못 나오는 지금 좀 많이 빠지는 상황에다가 랑글레랑 데파이가 불투명입니다. 공격 쪽에 데파이나 뭐 수비 랑글레가 지금 불투명이라서 좀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 그리고 일단은 사비 감독이 약간 로테이션 돌린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오바메양이 바르셀로나 데뷔전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오바메양이 나오거나 뭐 우스만 덴벨레 뭐 요런 느낌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미드필더즈는 그래도 이제 프랑키 데용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니코 곤잘레스 요런 애들이 좀 나오지 뭐 패들이 이런 애들은 선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바르셀로나가 풀라인으로 붙어도 지금 나폴리면 좀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부상자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자가 좀 많은데 맨유에서 이제 임덴가 뭐 이렇게 데려온 티앙제브가 등록 관계로 못 뛰고 폴리타노, 로사노, 로보트카, 오시멘이 불투명입니다. 좀 기니까 내려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겹치는 자원이라서 폴리타노, 로사노 다 빠지면 이제 또 측면 공격 쪽에 나폴리도 문제가 발생하고 로버트카야 뭐 안 나와도 사실 파비안 루이스나 애초에 안기사가 주전이어가지고 뭐 뎁스가 줄 뿐이지 주전 라인업에서 문제가 없고 오시멘이 안 나와도 뭐 메르텐스가 뛰면 되니까 사실 오시멘 메르텐스는 공전이 안 되잖아요. 그 둘 중에 한 명만 맨날 선발로 뛰고 한 명 교체로 들어가는데 오시멘이 안 나와도 메르텐스가 이전에 지난달인가 해가지고 오시멘 한참 못 나올 때도 메르텐스가 잘해줬던 부분이라서 뭐 폴리타노, 로사노 둘 다 못 나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로테이션 돌리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이거는 그래도 나폴리 프렌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프렌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막 제 생각에는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바메양 데뷔전 했나요? 10분 뛰었어요. 제가 체크를 못했네. 어쨌든 선발 데뷔전이라고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폴리 프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바 쪽 바르셀로나가 이거 경기를 던지진 않을 거예요. 뭐 제대로 뭐 하려고 하긴 할 거고 뭐 라인업 쪽에서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사실 안 좋았을 때 바르셀로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바르셀로나 사실 복귀자나 영입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아진 건데 한창 좀 부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라인업으로 제가 볼 땐 보이고 어쨌든 교체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격 쪽의 작업은 확실히 괜찮아요. 문제는 수비 아라오까지 빠진 상황 고려했을 때 그래도 오바 쪽이 제가 볼 땐 좀 나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바르셀로나 홈에서 붙었을 때는 싹 다 오바였어요. 상성은 언더라고 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싹 다 오바였습니다. 뭐 저 경기 저는 사실 주력으로 찍거나 뭐 그러진 않아가지고 뭐 언더로 찍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초보장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확신을 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유로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으시던 뭐 다 갈만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하드 이제 파르티잔 프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체코 그리고 파르티잔은 이제 세르비아 팀이고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이제 프라 같은 경우는 비스터 핵심 수비수가 징계로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출전 정지로 뭐 여기에 뭐 헤이르나 율리스 같은 좀 백업 자원으로 보여요. 여기 이제 폴리다르 사이드백 주전 얘가 못 나오고 가브리엘 얘도 서브 자원으로 보이는데 못 나오고요.
파르티잔 같은 경우 니타, 키퍼, 헤카, 키퍼, 그러니까 골키퍼 쪽에 좀 누수가 있어 보이고, 크레지치가 불투명. 여기에 핵심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칼손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우라와레즈로 이적을 한 상황이고. 잠시만요. 이거 잘못 말씀드린다. 저도 이게 데이터가 적어놓는다, 잘 아는 팀도 아니고 적어놓은 거보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스파르타 프라예요. 이거 다 스파르타 프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이는 좀 빠지는 걸로 좀 보이고, 파르티잔 같은 경우 이제 판티치 공격형 미드필더가 시즌 아웃된 상황인 걸로 보이고, 뭐 페이사, 수미 같은 경우 영입생 같은데 출전 불가한 걸로 보여요. 요 정도 사이즈라서 이거는 사실 정배의 메리트는 저는 딱히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배 메리트가 딱히 있다고 보이진 않고, 요거는 무승부 언더 찍는 게 제가 볼 때는 딱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형적인 무언더 경기로 보이고, 굳이 따진다면은 저도 파르타잔 사이드로 좀 보긴 합니다. 파르티잔이 그래도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고, 뭐 정배에 대한 메리트는 딱히 없어 보인다. 저런 거 근데 뭐 고배당으로 그냥 툭툭 던지는 경기죠. 9번째 경기, 셀틱 대 보데글림. 요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인데, 요 경기는 제 생각에 좀 갈만해 보여요. 일단 셀틱은 제 생각에는 좀 확실한 카드지 않을까 싶고, 두 팀 다 리그 흐름은 좀 괜찮거든요. 보데글림이 그리고 생각보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변을 종종 냈어요. 뭐 로마 상대로도 상당히 좀 잘 비볐었고, 뭐 그런 모습은 있는데, 일단 한번 보면은 셀틱은 후로아시 공격 쪽에 못 나오고요. 텀블 미드필더 쪽, 아제티 공격, 존스톤 미드필더, 히데구치 얘도 이제 미드필더 좀 못 나오는데, 어쨌든 텀블이나 뭐 후루아시 빠진 거 분명히 좀 큽니다. 공격 쪽과 이제 핵심 미드필더가 지금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장기 부상의 외에는 여긴데, 어쨌든 지금 셀틱 감독이 옛날에 이제 어디야, 요코하마 FC 말고 마리노스 감독이 이제 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격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좀 데려온 애들이 있습니다. 뭐 오릴레이나 미드필더 쪽에 텀블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부상이기 때문에. 하타테, 이제 가와사키 경기, 가와사키 마인을 많이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가와사키 때 이제 핵심이었던 또 하타테가 이제 셀틱에 있고, 마에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요코하마 마리너스에 또 상당히 이제 주력이 좋은 공격수죠. 뭐 이렇게 또 이제 데려와가지고 전력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데글린 같은 경우 이제 세릴이나 뭐 페트 뭐 이런 좀 누수가 있고, 아도문센이 불투명 사이즈인데, 보데글림은 그리고 시즌이 12월에 끝났거든요. 12월에 끝났는데 5월 개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까 제니트 같은 경우 이제 2월 말에 바로 시즌이 다시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얘는 지금 한창 좀 휴식기인 상황이어서 이게 뭐 경기가 잘 준비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어쨌든 셀틱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리그에서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레인저스를 3대 떡으로 홈에서 대파하기도 했고,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영입생들이 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셀틱 승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똥배종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고, 마인승까지 보고요. 그래도 오바까지 봅니다. 개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경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뭐 레스터 경기는 알아서들 하시고요. 알아서들 하시고, 마르세유 경기는 그래도 적어드리는 게 낫겠다. 요거는 이제 마르세유 사이드로 그래도 보고요. 컨퍼런스 리그. 포르투 대 라치오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는 분석할 만한 가치가 좀 있나? 10번째인가? 순서는 대충 적을게. 대충. 요 경기에는 일단은 부상자 쪽 먼저 보면은 웬델, 포르투 같은 경우 수비 쪽, 그리고 마르체신 골키퍼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라치오는 여전히 아체르비나 뭐 악프로 얘네가 또 부상인데 계속 똑같아요. 라치오 쪽은 뭐 이런 상황인데, 포르투가 루이스 디아스가 이제 리버풀로 떠났잖아요. 핵심으로서 이제
좀 발재간 좋고 개인기 좋은 이제 공격주 자원이 리버풀로 떠났고 상당히 잘했어요. 리버풀 가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떠난 상황에서 브라가에서 아까 전에 갈레노가 이제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데려왔어요. 대체자로 데려왔는데 갈레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해요. 어쨌든 갈레노를 데려오고 또 이제 세메두나 유스타키오 이런 괜찮은 선수들을 지금 영입을 했고 사실 포르투 같은 경우가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부상이 좀 많이 좀 부상이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경기를 많이 펼치지 못했었는데 지금 전력 자체는 부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고 이탈자가 있지만 그래도 영입생이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챔스 때보다는 전력적으로 저는 나은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나은 상황이라고 봐서 요거는 사실 저는 라치오 쪽은 딱히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라치오 쪽을 갈 바에는 무승부 쪽에 배팅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전형적으로 포르투가 이제 홈에서 끈끈한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상황에서 포르투가 좀 지는 경기들을 보면은 상대방이 압도적일 때 집니다. 압도적일 때 좀 져요. 뭐 임모블레에는 저는 체크는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뭐 일단은 불투명이라고 하네요. 불투명이라는 점도 뭐 있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요거는 의외로 라치오 프렌드를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포르투 사이드로 봅니다. 라치오가 그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제 생각에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포르투가 최근에 페이스도 괜찮고 이적 시장에 뭐 루이스 디아스 나간 부분도 어느 정도는 메꿨다고 생각을 해서 부상자들도 많이 없고 포르투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바 쪽도 봅니다.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어쨌든 요 정도고 요거는 라이프치 승보입니다. 요것도 제 생각에 나쁘지 않아 보여요. 라이프치 뭐 할스텐베르크 말고는 지금 부상자가 없고 라이프치가 사실 부상자가 그동안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거의 다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다니 올모나 이런 애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라이프치 지금 스리토거의 활약이 괜찮아서 은큰쿠는 뭐 이번 시즌 라이프치 먹여 살리고 있었고 다니 올모도 복귀해가지고 상당히 몸 상태가 좋고 미드필더 쪽에서 뎁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뭐 바레네치아나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그리고 몬레알 수비 쪽에 사이드백 주비맨디가 출전 정지 미드필더 쪽에 또 이제 못 나오는 선수까지 있어서 소시에다드가 그리고 이 팀은 제 생각에는 이거 라이프치가 점유율 좀 많이 잡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소시에다드가 결국 역습으로 좀 때려야 되는데 뭐 소시에다드도 좋은 선수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글쎄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강팀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런 팀들과의 경기에서 경기력을 봤을 때 썩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특히나 득점력이 좀 많이 딸려요 소시에다드가. 약팀들 가둬놓고 패면서 이제 잘 지키면서 한 골 넣고 이기는 경기는 잘 하는데 특히나 라이프치 홈 경기고 라이프치가 더군다나 이제 한창 좀 애매한 경기들을 하다가 이제 한 12월 좀 넘어가면서부터 경기력이 확 조금씩 살아나가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궤도에 올랐다고 보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싶어요.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라이프치가 5위인가? 한창 떨어져 있어가지고 순위를 끌어올렸으나 여전히 좀 내려앉아 있어요. 라이프치 한 4위인가 5위인가? 라이프치가 2위라고요? 제가 알기로 4위인가 5위였는데 벌써 2위까지 올라갔다고? 4위네요. 지금 4위입니다. 남은 경기가 이제 아탈란타랑 세비야 경기인데 글쎄요. 일단 두 개 다 똥배긴 합니다. 똥배긴 한데 그래서 뭐 가는 거야 자유인데 저는 굳이 따지면은 지금 전력상으로는 아탈란타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올림피아코스가 물론 뭐 지금 왜 제가 이걸 좀 그거 하냐면은 올림피아코스나 뭐 디나모 자그레브나 이 유럽 대항전은 솔직히 잔뼈 굵은 팀이어가지고 만만한 상대들은 아닌데 두 팀 다 흐름이 썩 좋진 않거든요. 세비야 같은 경우 지금 부상자도 좀 많고 디나모 자그레브가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제가 알기로 토트넘 잡았었나? 토트넘 잡고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괜찮은 팀이고 부상자 쪽도 지금 미시치라고 핵심 미드필더 한 명이 빠지긴 하는데 나머지 괜찮아요. 세비야 같은 경우 오히려 뭐 라멜라나 몬티엘 수소 얘네가 이제 계속 부상이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조르단까지도 출전 조지를 못 뛰고 오캄포스, 코로나, 나바스 얘네가 또 불투명이 지금 떠 있는 상황이라서 전력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엔네시리가 복귀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컨디션을 보여줄지 모르겠고 마샬이 또 있는데 마샬이 과연 세비야에서 살아날까 또 의문도 있고 의외로 세비야가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탈란타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나아 보이긴 하는데 아탈도 살짝 고장이 난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똥배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저는 둘 다 안 갔습니다. 고배당도 안 갔고 뭐 주력궤도 없고 그래요. 일단은 뭐 요 정도 느낌. 저는 안 건들 것 같은데 굳이 두 개 똥배 중에 고른다면은 아탈란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뭐가 변수냐면은 유로파 제왕 세비야여가지고 항상 못할 때도 유로파만큼은 이제 결승전까진 가거든요. 세비야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쫄립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둘 다 뭐 똥배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강호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떨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제 생각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보이진 않아서 똥배 메리트가 없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역배를 찍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5천원 뭐 요 정도 던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거를 뭐 크게 역배 쪽으로 베팅할 만한 그게 있나. 얘네 둘이 여기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봅니다. 저는 셀틱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저 두 개보다는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셀틱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입니다.